수고하겠습니다. 예. 경북 보고 있었죠? 지금 인허가양 봤는데, 조금 그 앞에 것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셨겠어요, 글자가. 자, 이제 보이시죠? 자, 경북 인허가양이에요. 보세요, 지금. 경북의 세대수가 100이라고요. 그러니까 주택보급률 보시는데, 여러분 주택보급률이 그냥 주택보급률이구나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주택보급률은 주택수 그리고 세대수예요. 결국 세대수보다 주택보급률이 높으면은 100%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주택수에는 노후주택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후주택이 있었느냐도 중요해요, 사실은. 노후주택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 도시들 중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도 있고요, 옛날부터 있는 도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들은 주택보급률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 만들어진 도시들, 이런 도시들은 주택보급률이 그렇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노후주택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택의 연한을 한 40년 생각해 본다면, 40년, 보통 30년 되면 노후주택, 25년 뭐 이 정도 잡는데, 25년, 30년, 40년 잡으면,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이니까 87년이면 97년, 2007년, 2017년, 87년 정도면은 30년이 된 거네요. 이게 노후주택이 얼마나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가도 봐야 돼요. 이거는 저 주택총조사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있는데 어디 잘 찾아보이는데, 일단 그거도 수조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걸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번 장에서 지방이 한참 올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후주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노후주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장은 상당히 길게 갔어요, 지방 쪽은. 여기 길게 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노후주택들. 그러니까 87년 그에서 조금 더 잡아주면 35년 정도 잡아주면 8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수들이 여기 좀 작은 게 있나? 주택보급률 있고. 이게 비율은 환경통계에서 이건 지금 중국 연도별 규모인데, 저희 경북에 나오려나 보요. 이게 이런 데는 잘 안 나와요, 사실. 통계를 보는 게 광역시나 이런 데는 잘 나오는데요, 지방 쪽은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대강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방 쪽은 이게 정확한 집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건데, 2000 쭉 나오다가, 이거 2000호예요? 예, 뭐 기준이 뭐 10호 이런 거 아니에요. 2400호, 30호, 5호.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아마 아파트일 거예요. 아파트가 얼마 지어졌나? 쭉 보시면 있겠죠? 2만 몇천. 90년도에 2만대 올라오죠? 쭉. 근데 보시면은, 100짜리 수 이건 의미 없다가, 이때 오면서 3천, 4천, 7천, 7천. 이 정도 뛰기 시작하죠. 이게 언제냐면은 78년. 보통 70년도 후반 때부터 많이 짓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 다시 짓기 시작을 하는 게 이 정도. 87년 정도. 80년대 중반? 이 정도. 이때부터 7천, 8천, 만. 90년도에 만, 90년도면은요, 2000년, 2010년, 2017년. 27년 된 거죠. 이때부터가 지어진 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멸실 시기가 되면은 아마 주택보급률이 조금 더 또 바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좀 미묘한 면이 있어요.
노후주택이 얼마나 많았느냐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든 주택보급률 이게 주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저희 동네만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데 남아있는 게 꽤 있어요. 근데 주택보급률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제 주택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동안 지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요. 이번 장에 이렇게 지방이 길게 온 게. 그것도 있고, 자, 다시 원래 하던 걸로 들어가서 이거부터. 자, 지금 자, 인어고양이에요. 보세요,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였는데 조금 더 앞도 볼까요? 한 10년치 좀 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치, 한 15년치 정도 보죠. IMF 전까지. 우리나라 통계가 대부분 IMF가 기준으로 삼아요. 자, 보세요. 이게 아마 늘어난 수치일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IMF 때 팍 죽었다가 다시 한번 늘어나요. 숫자가 이게. 우리나라 인허가를 보면요.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는데 왜 안 뜨죠? 자, 97년도부터 봅시다. 인허가 4만까지 넣어놨었죠? 그 뒤에 98년도 16,000 팍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마 이게 IMF 때일 거예요. IMF 때 들어가면서 보통 시장이 꺾이면요 인허가는 즉시 죽어요. 특징이에요. 인허가는 거의 즉시 반응을 해요. 자, 이때 인허가 물량이 죽었던 게 보면은 이때 정도 나타날 거고 이때 2000년, 2001년 늘어나면서 IMF 지나고 다시 원상 복귀가 됐죠. 2만 정도 쭉 왔다고요. 이게 쭉 왔는데 2만 오다가 죽었죠. 자, 이게 뭘 보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니까 그 적정 공급량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데 적정 공급량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적정 공급량의 절대치는 몰라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자, 2만 정도씩 됐죠? 2만 7천, 2만 8천이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5,000 떨어졌죠? 2008년도에. 무슨 뜻일까요? 15,000, 18,000 떨어졌죠?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때 시장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인허가는 즉시 반응을 해요. 이때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과공급이 나왔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2만 호씩 3, 4, 5, 6, 7, 8 2만 호씩 또는 2만 7천 최소 2만에서 최대 2만 7천 그러니까 2만 몇천 호씩 7, 8년 공급이 되면 과공급이 난다. 즉 적정보다 많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15,000, 13,000, 13,000, 16,000 나오죠. 많이 쭉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2년 정도죠. 찌기 시작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15,000에서 16,000씩은 적다. 적정 공급량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몰라요. 적정 공급량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정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존재한다. 실제 현 시에는 없지만 존재한다 치더라도 그 적정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적정이 맞지는 않아요. 그거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왜 안 맞는지. 현재가 과열인 상태에서는요, 적정이 누워봤자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물 온도가 물바다 났는데 물이 뜨거운 상태는요,
적정이 30도 하면 뜨거운 상태에서 30도 물 부어봤자 뜨거워요 그냥. 만약에 적정보다 낮다면 30이 적정인데 똑같이 현재 물 온도가 15도밖에 안 된다면요 적정을 부어봤자 차가워요. 그래서 적정을 넘어서는 공급이 나와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적정은요 적정보다 높거나 낮아요. 그게 적정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되다 보면은 우리는 적정이라고 느끼지만 실제는 30도가 아니라 40도, 50도 물을 붓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다시 과다가 돼 보여요. 그때는 30도가 40도, 50도라가 다시 15도, 10도를 갖다 물을 갖다 붓게 된다고요. 우리는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특성상 그래요. 이렇게. 욕조에다가 현재 20도라고 해가지고 적정이 30도에서 40도 물을 갖다 부으면 한 번에 물이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계속 시차가 발생을 한다고요. 공급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적정이라는 것에 너무 연연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정은 중요한데 적정은 절대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일종의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무엇이 할까? 뭐 그런 개념이에요. 어딘간 존재하지만 현재에서 알 수는 없는. 자, 만 몇천 세대는 적다는 거예요. 적으니까 아마 가격 상승이 올라갔겠죠? 2만 몇천은 많고 13,000, 15,000 이건 적다는 거예요. 자, 15,000, 13,000, 16,000, 25,000까지 들었어요. 25,000은 적정이에요, 과다예요. 이 앞에서 보면은 과다죠. 하지만 이 상태에선 과다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5,000은 과다인데, 자, 여기 보세요. 25,000이 없어요, 거의. 27,000 하나 빼고는요, 다 25,000 아래인데도 과다 공급이 났다고요. 즉, 25,000 세대는 그 자체가 과다예요. 하지만 여기서 나온 25,000은 과다가 아니에요. 왜? 적정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정을 넘어가 봤자 누적을 치면 이게 과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5,000, 23,000 나와준 거예요. 나왔는데 어때요? 누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나왔어도 이게 다 메꿔주질 못했다고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상승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관성이 생겨요. 또는 귀납적인 경험치, 우리가 하지 말하는 경험치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치예요. 자신의 경험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너무 그걸 믿지는 마세요. 오르고 25,000 적정보다 많은 걸 줬는데도 올랐어. 또 저주도 올랐네. 여기는 적정이 아마 훨씬 더 예전보다 높아졌나봐. 또는 뭐 기타 등등의 그건 여기는 또는 이제는 여기는 떨어지지 않는 곳이야 라는 적정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게 생긴다고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이유를 찾아요. 소득이 올랐어. 인구 유입 요인이 생겼어. 뭐 이렇게 이유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핑계 없는 부담 없다고 오를 이유도 100가지가 넘고요. 어느 곳이나 떨어질 이유도 100가지는 넘어요. 오를 이유 몇 가지 찾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항상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되다가 뭐가 일어났죠? 4만이 나오네요. 이거는 적정일까요? 과다일까요? 두고 볼 것도 없이 과다예요. 이거는. 과다인데 부족 형상이 이 부족이 언제까지 나올까요? 이때까지 나와요. 이게 이때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즉 4만이 나올 당시에는 이게 과다가 아닌 상태로 4만이 나와요. 왜? 이때 늘어난 25,000과 23,000은요 이때 물량은 안 나오거든요. 이 다음 물량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보기는요 얘네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다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물량에 속고 많은 분들이 물량하고 관계가 없어요. 가격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4만이 나왔는데도 올랐는데요. 4만이 나올 때는 이 앞에 25,000, 2만 이것도 사실 적정보다 좀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영향을 미치기 전이라고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4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저찌 소화가 되는 거예요. 2014년도 미분양 주택 2014년도 볼까요? 검색해.
저도 확인은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해봤던 건 아니에요. 자, 보이시죠? 보자고요. 물량 어때요? 미분양 물량. 2014년도 물량이에요. 1000. 2014년도. 4년도 1000. 어디냐? 왜 이게 없죠? 좀 전에 산 게. 이거죠, 이거, 예. 2014년도에 인허가 얼마 나왔어요? 4만이 나왔다고요. 4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되면 분양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14년도. 미분양을 보면은, 15년도 미분양을 보면, 느나요? 보세요. 14년도 인허가 물량이면은 이게, 14년하고 15년 분양 쪽으로 나왔을 거고요. 보세요. 지금 이게 미분양이 느는지.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요.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4만도 이제 소화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이건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한 번 더 해도 되겠네. 배팅 괜찮네. 좀 큰 배팅해도 뭐 이 정도는 이제 시장이 탄탄해졌고 이 정도는 할만하고 자 우리 한 번 더 배팅을 해봅시다. 해놓는다고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기냐? 4만 다음에 5만이 배팅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3만 좀 줄었죠? 이것도 좀 수상하다는 얘기예요. 좀 뭔가 수상하니까 줄인 거예요. 지금 15에서 16 넘어가면서 15부터 봅시다. 15 2000 자 15년 말도 오면서 미분양이 3000 뛰기 시작하죠? 3000 그 다음에 4000 16년도도 와서 4000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7000 8000 그게 올해 들어오면서 미분양이 자 보세요. 여러분 1000 그게 한참 찍었죠? 근데 지금 오르는 거 미분양이 느는 건 어때요? 15년도 말까지 1000대를 찍었다고요. 근데 16, 17 불과 2년이에요. 15년 말 16년 말 17년 불과 2년 만에 2015년 10월 달에 몇 채 미분양? 1800채 16년도 말에는요 15년 10월 봤으니까 16년 10월 봅시다. 1년 만에 7500채 1700에 7500을 넣었다고요. 그럼 지금 17년도 10월 봅시다. 9월이네요. 8000채 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쭉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가 문제는 무엇이냐? 이 물량도 이거 16년도 이거를 이 16년도 물량 5만 3만 15년도 인허가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으로 나왔냐고요. 15년 16년 17년 올해 말부터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또는 내년에 나온다고 봐야 될 거예요. 16년은요 16, 17 16, 17년 18년 내년 내후년 정말 많은 물량은 언제 있어요? 이 앞에 13,000, 16,000, 2만, 2만 5천이에요? 아니면 4만, 5만, 3만 6천이에요? 이 물량이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제가 10년 주기서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시장이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 과다 물량이 나와도 시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성어에 있는 기간이 생겨 보여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선분양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는 팔아먹으면 땡이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내놓는 거예요. 얘네가 그리고 지금 또 만약에 시장이 꺾였다.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물량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꺾여도 나와야 돼요. 9만 채가.
15, 16에 9만 채가 꺾여도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살 수 있는 그게 예비 매수대가 얼마야 돼요? 전세 비율이 16년도 기준 전세 비율 5.8%. 100만 세대요. 100만 세대 중에 5.8%. 5만 8천 세대. 현재 인허가로 넘어가 있는 게 9만 세대. 즉 실거주만 가지고는 수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16년도에 15, 14, 15 이게 언제 이 중간이 없어서 2년마다 이건데 야 이때까지는 실거주가 쭉 되는데 2014에서 2016년도 넘어가면서 3%가 떴죠. 자가가 3%면 1%가 몇이냐면 100만이니까 만. 그러니까 3만 정도. 3만 정도가 실수요자들이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3만 정도가 진입을 해서 집을 매수를 한 거예요. 3만 정도면 저 원래 인허가량이 다 나오지 않는다고 치면 1, 2년치 정도 될 거예요. 16년도. 요것도 한번 봅시다. 좀. 이게 말 기준이겠죠? 16년도에 자 15, 14에서 16으로 가면서 팍 쪘다고요. 보세요. 자 미분양 현황 14는 양호하죠? 14 말 기준이었겠죠? 14 말. 16 말. 아 말이 아니라 저 말 아니에요. 주택 총주사니까 아마 초중반인가 나올 거예요. 중반기 정도 나올 거예요. 자, 저 14에서 자가율이 뛰는 동안 14에서 16년 동안 16년 중반 정도까지 자 이때 정도까지 1000, 2000, 3000 이 정도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급 물량을 갖다가 실거주자들이 자가 보유율을 높이면서 소화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을 높이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예비 매수자가 떨어진 상태에 가면은 16년도부터 떨어진 상태에 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물량은 받아줄 사람이 투자자밖에 없다는 뜻이라고요. 근데 투자하기가 힘든 환경이 됐어요. 이제 대출 규제부터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물량이 미분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16년도 들어오면서부터 3천 몇이 이번에 8천까지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 늘어난다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엔 일단 실수요자들의 소진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는 분양 물량을 받아주는 게 투자자에게만 의존을 해야 된다. 근데 정책이 나오면 대부분 투자자를 잡는다고요. 실수요자는 정책을 안 잡혀요. 제가 예전에 실수요자는 탄탄하면 여러분들 18년 전까지는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실수요장이거든요. 근데 이 실수요장이 유동성 장세, 투자자에 의존한 장세가 넘어가면요 정책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져요. 정책의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요 장세 동안에 실수요자가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가 점유율 이게 높아진다는 뜻이라고 이게 높아진 거예요. 66에서 69까지 3%가 높아졌다고요. 3%. 즉 3만 세대 정도. 3만 세대 정도가 나온 그냥 분양 물량이고 입주 물량이고 3만 호 정도 갖다가 요 기간 동안 흡수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그때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왜냐면 세대수도 변해요. 세대수도 줄었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1대1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냥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 얘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가점유율은 어떤 면에서는 70 정도가 한계 아닌가. 그렇다면 자가점유율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올라왔다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물량은 투자자에게 의존해야 된다. 근데 투자자는 변수가 크다.
매수를 막 하다가도 당장 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시장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두 번째는 투자자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뛸 수도 있어요. 많이 뛸 수도 있지만 대신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가는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 투자자들이 돈 넣고 돈 못 끼우고 올린 장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장에서 정말로 자신이 있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큰 수익이 날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물릴 수 있다는 뜻이죠. 대강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 정도 자가점유율이 올라오고 전세 비율이 5.8, 6%까지 떨어진 상태라면은 이제 실거주에게 기대기는 힘들지 않은가. 이런 거죠. 딴 지역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만 건지 딴 데도 건지 한번 보자고요. 어느 지역을 볼까요? 경남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자가가 62에서 61로 떨어졌어요. 2006에서 2008 가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는 뭐 움직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떨어졌다면 썩 좋지는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제가 뭐 경남에 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63을 뛰었어요. 2008에서 2010년도. 재밌네요. 2008에서 2010년 가면서 왜 2%가 올라갔을까요? 보증금 있는 월세 비중 올라갔고 전세가 월세하고 자가로 넘어갔네요. 시장이 좋았나요? 2008에서 2010년 가면서?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인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1.몇% 움직인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2012년에 가면 62% 떨어졌네요. 여긴 좀 기복이 있었나 보네요. 꾸준히 올라오고 꾸준히 떨어지고 아니라 좀 이렇게 급격히 왔다 갔다 이런 게 있었나 본데요. 그러면서 63 됐다가 역시 이것도 2014, 2016 오면서 무려 여기는 3.6%가 올라가요. 자가가. 자가가 3.6%가 올라가는데 경북보다는 어때요? 경북보다는 좀 낮죠. 전세 비중도 7%. 아까가 거기가 5.8%였죠. 그러면 여기는 전세 비중이 조금 더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3%가 올라가고 여기서는 3%가 떨어지죠. 10에서 7%가 떨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남이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하고 한다면은 이게 뭘까요? 인어양이구나. 이것도 한번 바꿔놔봐요. 경남어. 경남은 보니까 여기는 아까보다 좀 높죠? 인허가의 물량이 좀 3만, 4만, 3만,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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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하다가 떨어지죠. 2009년 8년도 약간 보이죠? 2009년도 8년, 9년도 가면서 떨어지네요. 그래서 4만. 여기는 적정이 좀 높네요. 여기는 공급량이 좀 경남이 경북보다는 높네요. 그러면 여기가 세대수가 좀 많다는 의미 좀 더 큰가 본데요. 여기가 경남이 조금 크네요. 경북보다는 경북이 100만 세대면 100만 오면은 경남은 125만 호. 그러니까 25% 정도가 더 크네요. 25% 정도가 큰데 인허가 분량은 그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인허가 분량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인허가 분량이 조금 더 크다는 얘기는
뭐라고 할까? 인구 유입이 좀 되는 뭐라고 할까? 좀 큰 도시들이 있다? 좀 도시가 활력이 있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인구수가 똑같아도 인허가 분량이 두 개가 똑같지는 않아요. 좀 더 인구 유입이 되는 도시들이나 이런 곳들은 인허가 분량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도시에 좀 더 돈이 있다든지 돈 있는 도시가 있다든지 할 때는 인허가 분량을 좀 더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경북보다는 경남이 좀 큰 도시들이 있나 보네요. 저 사실 경남 경북도 정확히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도 보자고요. 경남 쪽 주택 보험료이 여기서 2014에서 2016 오면서 66%, 자가가 66%가 됐다고요. 그리고 전세가 7%. 7%가 한다면은 7, 12, 14, 9만 호 정도, 9만 세대 정도, 예비 매수가 9만 세대 정도? 그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9만 세대 정도. 근데 여전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숫자에. 이건 많아요. 많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보세요, 지금. 가장 최근이 가장 많아요, 이거. 가장 최근이 가장 많다고요, 이게 지금. 이때가 많은 게 아니라 이때가 많아요. 지금 이거는 아직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인허가만 받아, 아니 지금 17년이니까 시작도 안 한 건 아닌데 16년도에 인허가를 받았으니까. 얘네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즉 경북보다는 조금 늦지만은 얘네들도 앞으로 경북처럼 수치는 더 나빠질 확률이 크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미분양 분량 한번 봅시다. 자, 아까 16년도 넘어가면서 자가점유율이 확 올라갔죠? 이 시기에. 미분양 현황 경북 말고 이제 경남. 여기는 미분양 수치가 좀 원래 좀 높네요. 4천 정도 하다가 15년도에 1000, 2000까지 떨어졌다가 15년 4월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 11,000까지. 오히려 여기는 인허가 물량이 조금 오히려 경북보다 좀 더 뒤쪽으로 올수록 많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앞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16년도에 자가점유율이 확 올라갔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들이 매입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가점유율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14에서 16년도 가면서 16년 중반 정도 가면서 그래서 자가점유율을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미분양이죠. 2003, 그러니까 15년도 10월 달에 2천, 16년도 10월 달에 7천, 그 다음에 이번 17년도 9월 달에 11,000. 거의 똑같이 뛰고 있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미분양 수치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인허가 분량이 최근은 올수록 더 많았다고요.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거 지금 언제였더라? 지난 멘든가 하면서 제가 왜 투카피님하고 얘기하면서 자가점유율 지지난이었나? 하면서 제가 아직 수도권은 그 정도 안 돼요 하고 전세 비중도 얼마예요 하고 얘기하면서 투님께서 다행이네요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가점유율을 올리는 정책을 핀다면 지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방은 투자자를 갖다가 유지시켜야 돼요. 왜냐면 투자자가 빠져보면 이건 폭락 나와요. 이거
시장 무너져요. 투자자가 빠지면 이 상태에서 지금. 지방에선 투자자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꼭 좋으냐고 물어본다면은, 이걸 뭐하고 얘기를 할까. 시험시험 앓는 거예요. 만약에 한 마리 죽었다가 깨어날 거냐, 아니 시험시험 앓는 거냐, 그냥 폭삭 망했다가 다시 일어날 거냐. 그게 문제인데, 대부분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좋아하시죠. 그 정도의 충격을 안 주는 정도. 그러려니까 투자자를 빼면 안 돼요, 지금. 실거주한테 실거주자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살 수 있는 실거주가 없어요, 지금. 6% 7% 갖고 몰래요. 지방 쪽이 대체 이렇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미분양 수치가 그나마 광역시도는 괜찮죠. 그럼 지방 광역시 한번 보실래요? 어떤지? 비다 지방 광역시 어디부터 볼까요? 대전? 대전은 좀 사실 무난하고, 대구? 자, 대구 미분양 수치입니다. 무난해요, 이 정도는. 대구 미분양이 왜 무난하냐면요, 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미분양까지도 소화시킨 기록이 있는 곳이에요. 뭐죠? 너무 많긴 한데 2007년부터 이걸 길게 잡으면 뜨는 데가 한참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 제가 하면서도, 예전에 이걸 하면서도 여러분들 안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로딩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저 어떨 때는 그냥 로딩 시켜놓고 딴 일을 하다가 오면 5분 10분 뒤에 오면 그때 떠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즉시 안 보여드리는데, 그냥 요즘 뭐 손을 봤나 봐요. 좀 나아요, 예전보다는. 좀 빨리 떠요. 전 사무실에서 일하고 놀 때는 거의 다 이런 거 하고 노는 거예요. 보세요. 대구점 미분양. 이 정도는 돼야지 미분양이죠? 12,000세대, 13,000, 15,000, 15,000, 15,000, 16,000, 2만. 대단하죠? 지금 수도권이 2,500만이 사나요?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의 미분양이 지금 1만 호예요. 2,500만이 사는. 근데 대구 인구가 몇만이죠? 200 몇십만 되죠. 10분의 1도 안 되는 대구에서 미분양이, 수도권이 1만인데 2만 쭉 유지해줬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때 예전에 이때 대구가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반대로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대구는 의외로 소화 능력이 있어요. 얘네는 지금 대구가 보다 보면 되게 신기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큰 물량인데도 의외로 또 소화시켜요. 꾸역꾸역. 이거 소화 못 시킬 것 같은데, 인구 200 몇십만 도시에서 2만 정도 되는 미분양이 쌓여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활기가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하다가, 자, 2008년도 이후 쭉 늘다가 2010년도 10,000세대 정도까지 줄었죠. 그리고 이게 줄면서 지방이 2010년도 정도부터 반등을 들어가는데, 시장 상승률을 봤을 때 대구가 밑에서 두 번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들뛰었어요. 제일 들뛴 1, 2위가 광주하고 대구였어요. 그때 2011년도인가에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가장 안 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분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분양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미분양이 16,000호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뛰기 좀 힘들죠? 그 애도 뛰었거든요? 뛴 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정도 미분양이 있는데 뛴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10,000에서 쭉 해서 9,000까지 들고 하면서, 이때, 자, 2011년도 중후반 되면서 10,000채 이하 떨어지고, 10,000채가 쭉쭉 7,000, 6,000, 5,000까지 쭉 떨어지죠. 12년도 속으면서. 이때, 그러면서 이렇게 줄면서 가격이 쭉 보이죠.
그리고 보통 몇 천 정도는 가뿐히 후합을 하는 것도 해요. 그러다가 천채 이하까지 넣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지금도 사실은 딱 좋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900) (1000) (700) (1000) (800) 하다가 (27) (11) 2015년도에 이 정도까지 하죠? 거의 11, 27은 없다는 얘기죠, 미분양이. 그러다가 다시 1000 2015년도에 살짝 꺾였다고요, 미분양. 왜냐면 2015년도에 장이 약간 꺾였어요. 2015년 10월? 뭐, 요 정도. 12월. 대부분들 아시죠? 그때 약간 장 꺾인 거. 요거 보면 그것도 보시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면요, 미분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타내줘요,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가격보다 더 빨리 나타나기도 해요, 미분양이. 그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볼 때 가격 가지고 이렇게 사이클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미분양 가지고 사이클 그리는 게 더 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미분양 가지고 봐요. 시장이 그때 그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갖다 그러다가 하더니 다시 줄여나갔죠. 130선까지. 대단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들었다가 다시 줄였어요, 2년 만에. 자, 미분양이 이렇게 줄고 있다고요, 지금. 미분양이 줄면서, 그러면은, 보자고요. 얘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자가점유 한번 보자고요. 대구입니다, 이번에는. 2006년도에 53.9, 그게 54 정도 되죠. 2008년도에 55.9, 56 정도 되죠. 그 다음에 2008, 2010 같아요. 그 다음에도 거의 같아요. 쭉 같게 와요. 거의 같게 와요. 55 정도에서 유지를 쭉 해줘요. 2006년도에 한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네는 하반기에도 자가점유 유지를 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가 돼요? 2014년, 2016년 59.3, 4%가 돼버렸어요. 자가점유가 팍 오르죠.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풀려줘야지 자가점유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도마다도 달릴 수 있는데, 초기부터 자가점유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장이 진행이, 지방 쪽은 보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시장이 진행이 된 다음에 자가점유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시도별로 아마 분석을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시간 되면 해볼게요. 예. 무려 4%가 쪄요. 2014에서 2016. 그래서 자가점유율이 몇 프로예요? 59%. 아까 경남 몇 프로였어요? 자가점유가 거의 70%. 그 다음에 아까 경북이 70, 경남이 66이었나요? 66인가 됐었죠. 얘는요, 대구는 59%. 그러면 예비 매수자고 할 수 있는 전세 몇 프로? 자, 보세요. 여기서 4%가 팍 쪘죠. 55에서 59. 숫자 보이시죠? 예. 50 쪘죠. 그러면서 전세는 17에서 12로 5%가 떨어졌죠. 4% 오르고 4.2% 오르고 5% 떨어졌다고요. 거의 전세가 뛰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전세가 뛰면서 그게 자가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이게 예비 탄약이에요. 그러니까 대기 매수, 전세. 이 전세가 다 소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전세를 잘 안 보시는데 전세 비중이 굉장히 소진이 됐다는 얘기, 소진되면 자가 보유액이 올랐다는 얘기가 이게 꽤 의미가 있어요. 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을 갖다가 별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전세 비율 얘기하는 분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전세가 거의 자가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대기 매수기 때문에 전세 비율이 얼마 있냐도 상당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한 의미도 있다고 봐요. 이게 자, 자가가 5% 뛰면 4% 뛰면서
전세가 5%가 죽었다고요. 전세가 얼마? 예비예수가 12%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듯이 봅시다. 주택보급자. 아이고 힘드네요. 저 오늘 지금 한 4시간 떠드는 것 같은데 빼버리고 헷갈리니까. 대구 세대수 92만 8천 92만 8천 100만 조금 안 된다고요. 그러면 12%면 이것도 한 10만 정도는 돼요. 1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정도가 되는데 이건 대도시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딴 데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멸실. 지방 기타 도시는 멸실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대도시들은 멸실이 나와줘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멸실 물량을 공급 물량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1대1 적응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멸실 물량이 또 공급 물량을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 보급 적정 공급량 자체를 갖다가 대도시들은 좀 더 크게 잡아줘요. 공급량, 인허가 한번 봅시다. 하고 97년 3만 그 다음에 재밌죠? 3만에서 3천원 떨어져요. 예,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98년도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좀 늘어나죠? 좀 풀렸다는 얘기예요. 2000년 투우면서 34만 8천 늘어나죠? 무슨 뜻이에요? 시장이 이제 괜찮아진다는 얘기요. 27,000, 34,000 유지해주죠? 25,000, 45,000 쭉 유지를 해주다가 18,000 좀 움찔을 하네요. 2007년도에 22,000, 6,000 무슨 뜻이에요? 2009년도 되면서 무너졌네요. 한번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대구 안 사고 모르겠지만 아마 좀 무너졌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거의 즉시거든요. 인허가는. 즉 이게 과물 물량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 적죠. 굉장히 이 앞쪽에 비하면은 이때 2012까지 가면서 아이고 뭐죠? 예. 자, 이 앞쪽에 비하면 굉장히 적죠. 그쵸. 이렇게 13, 14까지 오면서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13, 14까지 오면 아까 뭘 보셨죠? 인허가 물량이 이렇게 적다는 이유는 이때 오면서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아마 미분양 때문일 거예요. 어디 갔죠? 지우고 미분양 주택 현황 경기 경북 여기 있네요. 정신없다. 자, 그 시기에 오면서 그 다음 시기에 와도 인허가 물량이 확 늘진 않았죠. 왜냐? 그 이유는 이거고요. 12, 13년 와도 그러니까 11년도, 12년도 그 다음에 풀린 11, 12월 와도 미분양이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렇게 11년도까지 미분양이 이렇게 있었죠.
미분양이 이렇게 만 몇천씩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후 인허가 물량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당연한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이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신규 발주는 안 줄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인허가 물량이. 시장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11, 12도 인허가 물량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소진이 되죠. 그 다음에 소진이 되면서 27,000, 23,000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식이고요. 됐는데 이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은 거는 아니에요. 이 앞에도 보셨다시피 꽤 많았기 때문에 아주 막 많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적느냐고 물어본다면은 그 아까 본 딴 거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하죠. 아까 본 것들 어땠어요? 지금 거의 맨 마지막 한 해에 나오는 인허가 물량보다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더 적었다고요. 같거나. 근데 얘는 27,000인데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지금 이 정도면은 100만에 12%니까 10만 정도. 예비 매수가 10만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1년 인허가액이 2만 몇천이었고요. 훨씬 적잖아요, 아까보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광역시들은요, 여기서 이걸 봅시다, 이제. 자, 대구 보세요. 전세가 12%죠. 자가가 60%. 자가는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60, 한 65, 8,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또, 이거는 다 도시마다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아는데, 보통 대도시인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보는 게 맞다고 봐요. 60% 정도, 60% 중반 정도. 그 다음에 소도시는 이게 더 높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가 점유율이 70% 가까이. 근데 대도시는 65% 미만. 이 정도 보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60 안 돼요? 12%예요. 그러면 딴 데 한번 볼까요? 비교하기 쉽게 대전. 이번에 지금 대전이 미분양이 확 죽었죠. 미분양이 준공업 미분양이 죽었죠. 준공업 미분양 중개 맞죠? 예. 대전 보자고요. 자가 몇 프로예요? 안 보이시면 제가 좀 더 키워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가 51%에서 2006년도에 54% 됐다가 2010년도 오면 어떻게 돼요? 54에 50%뚝 떨어져요. 2008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가면서 대전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나 본데요. 자가가 저 정도까지 4%까지 3.5%가 떨어졌는데 상당히 크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유지를 하다가 올라와요. 51, 53. 그러니까 아직 자가가 53.6%거든요. 전고점을 못 깼어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전고점을 깼어요, 지금. 지방 쪽에서는. 근데 얘는 아직 전고점을 못 깼어요. 그리고 제가 대전을 얘기하면서 지표 자체만 보고 놓고 보면 대전이 꽤 괜찮다 얘기하는 게, 예비 매수인 전세 보자고요. 15%예요. 굉장히 높죠? 전세 비율이 15%나 돼요. 대전 인구 봅시다. 대전 세대수 봅시다. 대전 세대수 58만. 12%면은 6, 22, 7만. 7만에서 8만 정도는 예비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7만에서 8만. 그럼 대전의 인허가 한번 볼까요? 보실만 하세요? 제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보는 거고 찾는 거 이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막, 저도 사실 혼자 공부하는 게 좋긴 좋은데 혼자 이렇게, 저는 왜 남이 그걸 안 봐고 혼자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가지고 하는 걸 갖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재미가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전
줄여야겠다. 너무 많다. 뜨는데 너무 한참 걸리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인허가 실적이에요. 대전 보자고요. 9만, 아니 9천, 16,000 쭉 되다가 2002년부터 보통 인허가 늘어나죠. 요때부터를 보면 돼요. 요게 보통 요게 뭐냐면 2002년부터 2008년 요때까지가 과다예요. 대부분의 도시에 과다가 나와요. 이때 16,000, 2만, 15,000, 13,000, 9,000, 14,000 이게 과다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00 떨어지잖아요. 시장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다니까 대전의 적정은 10,000을 살짝 넘는 정도였다. 이때는 정도 보시면 돼요. 떨어지죠? 자, 1,800, 4,000 이거는 굉장히 적은 인허가 숫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19,000 나왔다가 다시 떨어져요. 6,000, 5,000, 5,000, 7,000, 13,000. 근데 이거는 뭐냐면 좀 애매한 게 이때도 그냥 적정은 10,000얼마는 볼 수 있어요. 그냥 얘네도 10,000얼마 쪽은 나와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5,000, 6,000, 5,000 2011, 12년도에는 시장이 다 좋을 때였다고요. 이때 나온 5,000, 6,000은 분명히 과소예요. 이건. 두마말 피워도 없는 과소인데 뭐가 문제냐? 세종이 있었다고요. 세종이 있기 때문에 과다냐 과소냐는 무엇이라고요? 공급량은 수요 대비 공급이거든요. 이 수요자들 대기 아까 15%였죠. 한 8만 명. 대기 매수가 8만이라고 본다면요. 이때 공급되는 5천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충분히 소진을 시킬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대기 매수인 이 15% 8만 명이 이걸 살지 아니면은 세종을 살지 어디로 입주를 들어가는지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대전 자체의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요. 두마을 필요도 없이 투자를 들어가도 되는데 변수가 뭐냐면 공급량이 적고 대기 매수가 많은데 이 대기 매수가 대전을 살 건지 아니면 세종을 살 건지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면 대전은 볼 것 없이 좋아요. 현재 대전의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 중공은 미분양이 줄어든 거였죠. 예, 지금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좀 전에 본 게 그냥 미분양이 줄었나요? 중공은 미분양이 줄었나요? 대전. 예, 중공은 맞죠? 중공은 미분양이 줄었죠. 47%가. 그러니까 실거주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전은 지금 실거주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변수라고요. 세종이 입주를 들어갈 때 이 실거주 에너지의 15% 8만 정도의 사람들이 대전을 선택을 할지 세종을 선택을 할지가 변수예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계속 대전 쪽을 갖다 수치만 보면 좋다. 근데 사실 내 취향으로 본다면은 투자를 들어가지는 나 같으면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데 수치만 상황만 보면 좋은 건 맞아요. 이거는 제가 대전이나 세종을 잘 몰라요. 한 2번 가봤어요. 예. 몇 년 동안 2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더 잘 파악을 할 거예요. 나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대전과 세종 중 어디를 선택할 것이고 어디가 주고 어디가 부인지. 그래서 만약에 세종 쪽이 오히려 흔들린다면 세종 쪽이 흔들려가지고 오히려 세종 쪽이 안 좋아가지고 좀 흔들린다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대전한테는 좀 더 메리트가 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같이 갈 텐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세종을 선택을 안 하고 대전 쪽을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때요? 지방광역시들 보니까 괜찮죠? 수치들. 대전 이게 지방광역시들은요. 또 딴 데 볼까요 한번? 부산? 예. 차가 61%. 이 정도예요. 전세 11%. 조금 이거는 간당간당은 하죠. 11% 밑으로.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또 세대수가 있으니까
부산은 세대수가 어, 130만 정도니까 130만 정도니까 11만이면은 13만, 15만 한 15만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네요. 얘 대기 매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15만 정도. 근데 그거는 아세요? 이렇게 비싼 동네에 비싼 동네 갈수록요 자가점유율은 좀 떨어져요 원래. 그 자가점유율은요 비싼 동네가 더 떨어져요. 싼 동네가 더 높아요. 집 사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면 집 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집을 사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맞아 라고 좀 저희같이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하는데 그보다 더 알게 되면요 그 말도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싼 데는 자가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그보다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떨어짐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건 맞고요. 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 이제 그러면은 지방 쪽은 어디까지 맞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느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타 지방, 지방광역시 말고 기타 지방은 딴 데도 한번 여기만 보니까 경남 경북만 보니까 딴 데는 안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딴 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전부 다 그냥 강원, 울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여기 아까 봤죠? 경북하고 경남은 그러니까 나머지 거. 제가 뭐 특별히 안 좋은 수치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것도 보자고요. (2016년도) 수치예요. 여러분 피곤하시겠다. 계속 이거 숫자 보시느라고 잘. 근데 숫자에도 취미 붙이세요. 자, 울산 자가 62%예요. 강원 61%, 충북 64, 충남 63, 전북 68, 전남 74. 정말 높죠? 전남 74.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경남이 66인가 되고 경북이 70. 맥시멈을 몇 본다고요? 65에서 70 정도를 본다고요. 근데 정말 70을 넘는 곳이 있네요. 나머지도 68. 경남, 경북, 전남, 전북은 넘어갔어요 이미. 충남, 충북은 좀 남아있고 강원도 좀 남아있어요. 근데 전세 비율을 보자고요. 7. 이게 일단 한 자릿수 떨어지면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한 자릿수 떨어지면 힘들어요. 예비 매수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고 보세요. 한 자릿수 떨어지면. 물론 아까 보고 좀 인허가랑 비교해서도 보고 뭐 여러분들이 투자할 지역이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지역이면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인허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보고 세대수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지역이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그냥 전세 비율이 한 자릿수 떨어지면 힘들다. 어때요? 전세 비율이 9, 8, 10, 10 한 자릿수는 아니지만 거의 턱거이죠? 대체로 다 안 좋다고요 지금. 대체로 다 안 좋다고요 지금. 2010년도 정도 봅시다. 14, 13, 14, 15, 10, 11, 자, 10, 11, 15, 14, 13, 14 되던 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14에서 11까지 되던 게 다 9, 8, 10, 17, 5, 7, 7. 한 대씩 싹 떨어졌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자가가 59, 59, 61, 67, 70 되던 게 62, 61, 64, 63, 68, 73. 다 준 만큼 올라갔어요, 그냥. 남은 게 이건데
이 남은 전세입자들이 모두 다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와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예요, 지금. 점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남아요,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이 주택을 매입을 하기는 더 힘들다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그래서 김수현 씨가 얘기하면서 전세 자가 비율은 맥시멈을 한 65에서 68 정도를 본다. 더 올리는 건 힘들다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의 맥시멈 끝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몇 개의 구역 빼고는 지금 다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 지방 광역시는 좀 남아있지만 기타 지방은 여기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기타 지방 쪽은 실거주 에너지는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 즉 투자 수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가 투자 수요 나오게 되면 지방이 무너질 확률이 커요. 기타 지방들. 얘네는 투자 수요 버텨지 실거주 버틸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미 흔히 말하는 집 살 사람은 다 샀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강하게 나오기 힘들 거예요. 반면에 지방 광역시는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타 지방보다는 조금의 여유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주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한 1, 2%만 넘어와줘도 전부 다 한 자릿수 근처가 떨어져 보일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만은 아주 여유가 많은 상태는 아니에요.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5개 광역시입니다. 자가가 아직 60 얼마를 넘어가진 않았다고요. 50. 자, 61, 59, 61, 53, 61. 65 정도를 맥시멈을 본다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보통 한 2에서 3 정도. 2, 3, 4 정도 여유가 있다고요. 근데 2, 3, 4 여유가 있는데 요건 또 한편으로는 전세도 봐야 돼요. 전세가 9, 울산. 이게 지금은 아마 7 정도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산이 이것도 최근까지 내가 어디 봤는데 어디서 봤죠? 이 정도 떨어지면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릴 때 제가 작년부터 그냥 울산 쪽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 실거주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방광역시 쪽에서 특히 낮은 편이에요. 울산하고 광주가. 그러니까 예비 매수가 실거주에, 근데 왜냐면 투자 수요는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하는데요, 이게 또 빠져나가면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시장을 확 끌어올렸다가 확 떨어뜨려요. 그런데 투자 수요를 불러오는 게 실거주 수요예요. 그리고 얘네는 확 떨어질 때도 받침목 역할을 해줘요. 하방을 갖다가 막아줘요, 얘네가. 얘네가 없는데, 그러니까 실거주가 없다고 해서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투자 수요만 가지고 충분히 올라요. 근데 하락을 할 때, 추락할 때 막아줄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만 가지고 오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유동성 가지고 오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투자자가 매입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물량이 뭘로 나온다는 얘기죠? 전월세로 나온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약세여도 보여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원래는 전월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또 몰라요, 지금.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금리 인상되면 전월세 가격도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더 가속이 붙을 것 같고요. 이런 상태면 계속 크게 제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제 스타일대로는 크게 투자할 정도까지는. 근데, 안 오른다? 그건 아니에요. 오르는 건요, 유동성 장세가 더 많이 올라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오르고 있다면 들어가서 먹고 나오시면 괜찮은데, 나올 때 대신 굉장히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훅 가요. 투자자만 가지고 버티는 장세는요, 갈 때는 훅 가요. 실거주자가 못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낮다. 대전이 그나마 가장 높다. 15%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당히 높은데 얘는 대전은 자체만 보면 좋은데 세종이 좀 변수가 된다. 이 예비 매수가 이걸 살지
이걸 사고 이걸 갖다 60까지 끌어올린다면 아직 7%나 여유가 있죠? 끌어올릴지 또는 얘가 세종을 빠져나갈지 그거는 거기 계신 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와. 나머지 돈은 그래도 대구 부산은 그래도 11%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수치가 돼서 좀 버틸만은 할 거다. 실거주는 아직 있다. 실거주 에너지는. 근데 요 데는 실거주 에너지가 없다고 보는 게 낫다. 집 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지방도 이게 두 가지 분류다. 기타 지방은 투자자가 버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원 지방의 광역시급은 그 외에도 전세 예비 매수가 있다. 하지만 아주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정도.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보시면서 더 아시고 제가 나중에 또 재밌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몇 개의 지표 쭉 섞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기타 지방하고 지방 광역시까지 봤습니다. 수도권까지 한번 보면 좋은데 일단 한번 쉬었다 갈게요. 목 아파가지고요.